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수몽 세 번째 63효와 64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총론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강의 말미에 노트 정리 말미에 점을 치는 방법에서 조금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3 물용치녀 경금부 불유궁 무유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물용치녀 경금부 불유궁 무유리.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돈 있는 사내를 보고 몸을 두고 있지 못하니 이롤 바가 없으리라. 즉 여기서는 비난의 주체가 여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릴 부분은. 그 다음에 물용치녀 행불수냐, 여자를 취하지 말라는 것은 행함이 순종하지 않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63은 기본적으로 효위칙상 바른 자리는 아니죠. 강의 자리에 음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상구와 정응이죠. 정응.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보면은 63은 양효 자리에 음효가 있어 부당위다. 양효를 타고 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상구와 정응한다. 이렇게 됩니다. 즉 63효의 여자는 돈이나 권력,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은 쫓아가는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존의 설명이고, 또 기존의 설명을 계속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몸을 지키지 못한 자로 그에게 함부로 기대는 사람인지라 이러한 자를 부인으로 취하면은 이로울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다사는 이걸 약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끊어서 합니다. 물용으로 한번 끊고 치녀경금 뒤에 한번 끊고 불부유궁 한번 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남자가 여자를 취함에 금전을 보니 이 남자 지아비가 몸둘 곳을 없으며 이룰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은 돈 많은 금부를 두고 결혼하는 여자가 있다. 즉 그 여자의 행실이 돈 많은 남자를 보고 휘둘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다사는 고매한 선비가 가난한 선비가 여자도 취하고 돈도 취하니 이 남자가 몸둘 바를 없다. 즉 비난의 대상을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설명은 그 비난의 대상이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는지 조금 더 21세기 현실에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몽계가 기본적으로 깨우침의 괴인데 여기서 물령치녀 금부 행불수냐 이게 나오는데 몽계가 깨우침의 괴라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연관성을 조금 맺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육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곤몽인 공궁한 목매함이니 부끄럽도다. 상활 곤몽지린 독원실야. 곤몽의 부끄러움은 홀로 열매 양과 실과 멀리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육사는 음효로서 이렇게 바른 자리에 있으나 이렇게 이제 육사니까 음이 음자리니까 바른 자리에 있죠. 그 다음에 초육과도 정응하지 않죠. 즉 육사는 음효로서 정의 초육과 정응하지 못하나 양효와는 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목매함으로 말미암아 공궁한 시절에 그를 교육하여 줄, 즉 계몽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부끄럽고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과 결국에는 마지막에 인과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이는 향후에 효를 받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물용치녀 경금부 불유궁 무유리. 상활 물용치녀 행불수냐.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남자가 여자를 취함에 지아비가 여자를 취함에 금전을 보니 지아비가 몸둘 곳이 없으며 이룰 바가 없다. 상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한 것은 여자가 재물이 있으면 그 행실에 있어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물용 치녀 견금의 그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산수몽 최초의 본계죠. 이 본계의 육삼이 변하면은 상계는 그대로 산이고 하계는 풍이 돼서 삼풍고가 되죠. 이 삼풍고는 또 다른 모계인, 지계의 모계인 지천태로부터 이렇게 도출이 되어 왔죠. 그래서 지천태의 일이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간의 사위 남자가 나오고 태의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 건은 이제 재산 금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은 장가들 것 같은데 왜 여기서는 장가들지 말라고 하는지 상이 불길하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냥 물용치녀라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습니다. 최초의 이 지게의 목에 밑에 있는 그림 보면은 하계가 건의 부함이 있고 상계가 리의 곤 비어 있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간의 남자가 나오고 태의 여자, 뒤집힌 태의 여자가 나오는데 취녀경금 하계는 지천태에 있는 하계는 금을 보고 일단 그 선비가 지아비가 금을 보고 그 다음에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태녀까지 취하게 되니까 금을 보고 취를 하면은 태녀까지 이렇게 취하게 되니까 취녀 견금의 물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원래 가난했던 간남이 이렇게 여자와 금을 취하면은 몸둘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1타 2피라고 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인할 때 재물을 논하는 것은 군자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처가 재물에서 교만하면은 행실이 순종치 않고 이럴 때 되면은 장부는 몸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비록 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룰 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은 돈 많은 금부를 보고 결혼하는 여자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사는 남자 지아비 부가 여자도 취하고 돈도 취하니까 뭐 이게 할 바가 안 된다. 몸을 둘 바가 없다. 불부유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불소는 원래 이제 곤으로서 순종하다가 간의 미혹함이 되었으니 순종 안 한다. 이런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6.3에 대한 설명이고 6.4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곤몽닌, 상활 곤몽지린 도건실야. 목매함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다. 상활 목매함으로 말미암아 곤란한 처지에 놓였는데도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니 홀로 군자의 성실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곤몽의 부끄러움은 홀로 독원실야 멀리 열매 양과 떨어져 있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곤몽의 물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이 물상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산수몽 본계죠. 본계의 육사가 효변하게 되면은 풍수환이 됩니다. 풍수환. 이 풍수환은 그 지계의 목인 천지비로부터 왔죠. 천지비. 그래서 천지비기 시절에 5가 2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제 이 그 자신의 무리로부터 이 건이죠. 자신의 무리로부터 곤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나가는 상이 나옵니다. 나가다가 즉 목매하고 어린 사람이 자신의 무리에 떨어져 친구들을 향해 나아가다가 여러 사람 곤의 무리에 붙잡힌 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붙잡힌 난감한 상황은 재앙이 자신에게 나왔으니 곤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원실야의 실은 강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인색하다 의미가 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본계가 산수몽이 육사가 변해서 지계가 되면은 화수미제가 되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도 아까 화수미제인데 제가 풍지안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여기 상계가 화수미제가 되죠. 즉 화수미제가 됩니다.
화수미제가 되는데 이 화수미제는 그 천집이라는 지게의 모계로부터 이뤄왔죠. 그래서 5가 2로 가는 건 역시 제자리가 아니고 여기에 4가 효변해도 강이 되는 것도 제자리가 아니고 원래 5효도 원래 제자리도 아니고 제자리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걸 전체를 계상을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 부분 화수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은 강을 말하는데 5가 이렇게 천집이 이루어가는 것은 홀로 군자의 성실함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그 설명이고 이제 그 최초의 총론에서 했듯이 점을 보는 처음 하면 알려준다.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보겠습니다. 저번에 그 뇌화풍에서 했는데 저는 그 실제로 동전점을 치는데 이 적천법은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시초점을 뽑아가 50개 중에 하나를 빼놓고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점은 뭐 너무 어렵고 우리처럼 일반인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예전에 주사위로 하다가 이번에 예전부터는 동전을 하는 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하나를 기준을 잡는 거죠. 이제 학이 500원짜리 동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학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양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코드는 플러스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있는 부분을 음으로 봐서 이걸 코드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총 6회를 치는 거죠. 6번을 치는데 이게 이제 6번을 치는데 제일 밑에서부터 첫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은 학이 나오면은 여기 학이 나오면은 플러스 표시하고 500원짜리가 나오면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또 500원짜리가 표시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 위에는 보면 두 번째로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고 세 번째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6번을 쳐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을 봤듯이 총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 총 6번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이너스 이게 이제 1번 친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을 친 겁니다. 여기 3번을 친 건데 여기 숫자를 이제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음량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된 것은 9 강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된 게 음으로 6이면 알겠는데 이렇게 강으로 표시했고 음으로 표시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음으로 할지 양으로 할지 문제가 되는데 적은 거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학이 나왔으니까 이거 플러스로 보고 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즉 양효는 이렇게 짝대기 하나 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음효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양효 안에 노양과 일반 양이 있는데 노양은 이렇게 플러스로 된 것을 노양이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9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일반 양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걸 얘기한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 양인데 숫자로는 이렇게 7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강이면은 문제가 변화가 없죠. 그 음효는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인데 노음은 마이너스 이렇게 된 것을 이야기는 숫자로는 6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음은 이렇게 학 있다가 500원 이제 숫자가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음으로 봐서 적은 걸 봐서 이걸 이야기하고 숫자로는 8로 이야기하고 두 개 다 이렇게 음인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예전에 제가 그때 뇌화풍 할 때 이렇게 친 거를 보면은 코로나 때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숫자를 하나하나 다 조합을 하면은 7, 8 이렇게 7, 8, 7, 7, 6, 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계를 보니까 상계는 그 뇌, 진례가 되고 하계는 화가 되니까 전체로 풍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뇌화풍이 나왔으니까 뇌화풍 나왔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55번째 괴니까 55번째 괴사를 봐야지 하면은 괴사가 이제 풍형, 왕가지, 물루, 의일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상전을 보면은 내정계지, 풍, 군자, 절옥, 치영 이렇게 대상전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괴와 대상전을 보고 판단하면 끝인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 거죠. 이 괴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그 수업을 했는데 하나의 강의가 1강부터 4개, 전체 4개까지 있죠. 그 1은 총론이고 2부터 4강까지는 개별 효에 대해서 이렇게 2개씩 우리가 묶어서 강의를 했죠. 그러면은 뇌화풍 전체 괴가 나오면은 전체 괴사뿐만 아니라 안에 개별 효에 해당하는 상도 도출해내고 또 개별 효에 해당하는 상황이나 지점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이 괴가 나오면 뇌화풍 본상으로만 점을 판단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64개 중 노트 정리 뇌화풍 1에서 4까지 강의한 것을 저 전체 정리로는 31, 32, 33, 34 노트 정리를 한번 다시 복기를 하는 차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괴가 나오면은 우리가 괴사가 풍형, 왕가지, 무루의일중, 대상전은 내정계지, 풍, 군자이, 절옥치령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괴사와 대상전과 함께 이 전체 뇌화풍 괴를 가지고만 판단을 해야 되느냐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즉 변효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즉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상육, 63, 92 이 앞에 6과 9가 나오는 거는 변화를 염두에 둔다 했죠. 양이 꽉 차면은 음으로 변하고 음이 꽉 차면은 양으로 변하는데 이 노양, 노음이 9와 6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변효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효를 구하는 방법이 그 기존에 전법이 있지만 그 춘추점 서역 김상석 교수님 책을 보면은 이 변효를 구하는 방법과 그 고형의 전법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놓고 24개 점을 본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이제 이렇게 변효를 도출하는 방식을 만들어서 이제 점을 쳐가지고 괴사를 읽어내고 하는 거죠. 이 괴는 이제 이 숫자를 다 더하면은 본괴의 본상만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또 조금 여기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더 어떤 불법적인 건 점을 치면 안 된다, 또 점을 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있으니까 요거는 또 향후에 그 추가적으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산수몽의 그 3번째 시간으로서 했는데 여기서 6.3에서는 취녀 견근부에서 비난의 대상이 기존에는 여자였는데 다사는 남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 그 다음 6.4에서는 곤과 인의 의미, 그 다음에 멀리 실 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그 점을 치는 방법에서 적천법을 설명을 들었는데 기존의 설명에서 고형의 전법은 변효를 구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계속 63, 39, 92 이렇게 6과 9가 변한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니까 그 지괴를 변효를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한 설명을 약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니까 계속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